기적적인 수술을 하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 하지만 모든 디스크 환자가 비수술적 요법을 고집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최동범 씨의 경우 비수술적 요법으로 몇 달간 치료했지만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다. 3, 4번 디스크의 돌출로 6주가 넘도록 통증에 시달려왔다. 이 아픈 게 디스크 안 아픈 사람은 모르거든요. 아프니까 막 속상하고 일단 학생이고 수업도 못 나가고 제가 지금 한국에 안 있고 다른 베이징에 있어가지고 거기서 대학원 다니는데 학교도 못 나가고 저번 달에도 한번 와서 치료만 받다가 또 다시 오고 그래가지고 엄청 속상했어요. 디스크 수술은 척추뼈 일부를 제거하고 그 안에 있는 신경을 한쪽으로 젖힌 후 돌출된 디스크를 제거해주는 수술이다. 디스크를 제거한다고 해서 모든 증상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디스크 수술은 깨끗하게 완치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절대적으로 수술해야 된다는 경우는 디스크 환자에서 거의 없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만 이제 수술을 우리가 하는데 아주 통증이 심해서 도저히 참지 못하는 환자들, 다른 어떤 약이라든가 뭐 주사라든가 다른 무슨 방법을 해도 통증이 전혀 없어지지 않는 사람한테는 수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응급실을 통해 긴급 환자가 도착했다. 52세 서중식 씨. 천체에서 생겨난 종양이 복부를 가득 메울 만큼 크게 자라 다른 장기들을 누르고 있다. 또 종양은 이미 척추의 신경들을 눌러 걷기조차 힘든 지경이 됐다. 하지만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수술 시 하반신 마비를 각오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중식 씨는 그 튜머 팀에서도 계속 얻어냈니? 예. 어? 예. 지금 못 쓰니? 하반신 마비라는 말에 환자는 벌써 심한 우울증에 빠져 이 교수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배 쪽으로 먼저 들어가서 외과 의사가 혈관을 잘 다루는 외과 의사가 들어가서 이 종양을 잘 박리를 하고 또 뒤쪽으로 우리 과의 종양을 담당하는 김한수 교수가 들어가서 이거를 드러내고 그 다음 저는 이 척추를 이 양쪽 장골에 이제 붙이는 큰 수술을 지금 서로 디자인하고 서로 상의하고 있습니다. 감기와 변비로 병원을 찾은 것은 지난 4월 말. 아무런 자각 증세도 없이 이렇게 큰 종양이 자라고 있었다는 사실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다. 이팀 교수님도 그랬거든요. 하반신 못 쓴다고 이렇게 본인한테 했었고, 그게 너무 황당해갖고 할머니 잃어버렸다고 이 아빠가. 그 자리에서는 뭔 말이야? 뭐냐고. 진짜 이럴 수가 있는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 내 아빠도 나 이렇게 죽였는데 하반신 못 쓴다네. 그래도 선생님한테 얘기해야지. 어떻게 수술해야지. 그럼 어떻게 해요? 그야말로 날벼락 같은 일이 일어났다. 건강했던 한 가장은 이렇게 무너지고 마는 것일까. 서중식 씨의 수술이 있는 날 아침, 이충기 교수 역시 무거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다만 이제 저는 징크스가 하나 있는데 난 그거 한자말로 하면 경적 필패라고 그러는데 하여튼 굉장히 쉬운 수술도 가볍게 여기다가는 꼭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쉬운 수술도 이렇게 가볍게 여기지 않고 그게 아주 그 같아요. 제가 아주 이때까지 쓴 경험한 것도 많이 있지만은 그거는 대부분 보면은 내가 교만해서 이까짓 거 뭐 별로 이렇게 하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되돌아보면은 그런 마음가짐에 있어서 아주 쓴 경험을 많이 했어요. 그때여 쓴 경험들을 들춰내는 것은 오늘 수술에 대한 부담감 때문일지 모른다. 대부분의 수술들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제 간혹 큰 수술들, 기형들, 심한 기형들, 100도가 넘어가 그러면, 굉장히 며칠 전부터 마음이 편치가 않죠. 많이 익숙해졌지만 그래도 편치가 않고,
어떤 경우에는 진짜 아침에 막 출근할 때 이 병원으로 들어오다 휙 하고 저쪽으로 저 고속도로 따라서 계속 가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었어요. 요새는 좀 덜한데. 피할 수 없는 일임을 알면서도 의사도 인간이기에 피하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의사란 아픈 사람들을 위해 그 무거운 짐을 들고 가는 사람이다. 그것이 의사가 가는 길인 것이다. 오늘 한 가장이 그의 남은 인생을 의사들에게 온전히 맡기고 있다. 삶을 연장하기 위해 그는 하반신을 포기하고 수술대에 누웠다. 딸의 결혼식장에 함께 들어갈 수 없어도 아들과 키를 재보지 못하더라도 그들과 함께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오늘 수술은 각 분야의 최고 교수들이 모여 진행하게 된다. 의사들의 가장 큰 임무는 하나의 신경이라도 살려 하반신 마비를 최대한 막는 것이다. 우선 배 부분을 절개한 후 장기를 피해 암덩어리를 떼어낸다. 그리고 환자를 엎드리게 한 다음 등 쪽을 절개해 못쓰게 된 천초와 남아있는 암덩이를 제거한다. 마지막으로 요추 3, 4, 5번과 골반뼈에 나사못을 받고 여기에 금속으로 된 척추 지지대를 연결하면 척추와 골반뼈는 단단히 고정이 된다. 수술의 시작은 외과 박교주 교수가 담당한다. 복부 전체에 들어찬 종양은 크기도 크고 다른 장기들을 누르고 있어 떼어내는 일이 쉽지 않다. 4시간의 씨름 끝에 박 교수는 커다란 종양을 떼어냈다. 박 교수는 마치 큰 전투라도 치르고 돌아온 듯 가쁜 숨을 몰아쉰다. 이번엔 종양외과 골종양 전문의 김한수 교수의 차례다. 암 때문에 못쓰게 된 꼬리뼈, 즉 천추를 떼어내야 한다. 하지만 많은 신경들이 지나고 있어 신경을 살며 천추를 떼어내기가 쉽지 않다. 벌써 5시간째 김 교수는 천추와 싸움을 벌이고 있다. 천추를 떼어내는 것도 어렵지만 무엇보다 그를 이토록 힘들게 하는 것은 전선처럼 얽혀있는 신경들 때문이다. 예정된 수술 시간보다 벌써 3시간이 지나고 있다. 신경을 살리기 위해 조심스럽게 수술을 하기 때문이다. 이게 남아있는 게 낫잖아요. 어느 거? 이게 PSI가. 당연히 낫지.